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5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그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조선일보가 요사이 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총선에서 기적적으로 이긴 덕분입니다. 역시 선거는 전쟁처럼 이겨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면 그건 좀 어폐가 있지만은 하여튼 이겨야 합니다. 양상훈 주필이 지난 금요일에 쓴 칼럼 제목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인데 여기 이준석 대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나름의 선거연합을 해체해버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을 우대하여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었다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더라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더라면 어제 신문들 일면 제목은 국민의힘 제1당 이재명 조국 위기일 수도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정오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이 당선된 것과 윤 대통령 정부를 낳고서 출산 휴가를 갔다는 조롱을 받았던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이 당선된 것은 상징적이다. 여야 모두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제기에 성공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12일 사설에서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잇따라 승리하고도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로 내몰았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해 나경원 전 의원을 중도 포기시켰고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이라고 했다.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선거 패배 정당처럼 3번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런 당정관계도 쇄신 대상이다. 여기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로 내몬 게 결국 이번 총선 대패와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내부 총질러라고 지칭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미는 김기현 대표 후보에 맞선다고 해가지고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나경원 전 의원이 역시 김기현 대표 후보와 겨뤄보겠다고 하니까 그 추종 세력은 반윤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내부 총질러 이준석, 국정의 적 안철수, 그리고 반윤 우두머리 나경원 이 세 사람이 아주 격전 끝에 드라마틱하게 이겨가지고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던 장예찬 씨는 공천 취소된 다음에 무소속 후보 출마를 강행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몰아내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제원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을 반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했던 사람과 좋아했던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조선일보는 이준석 대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12일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준석 대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난달 2일 화성을 출마 선언 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표죠. 당시 이곳 출마가 유력한 민주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내 지지율이 11%로 나왔다. 이것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더 잘 나오는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동탄 이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더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지지율이 11% 나오는 걸 알고도 출마를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도박을 한 거죠. 왜 도박을 했느냐? 동탄 이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제일 좋다. 여기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엔지니어,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기자가 지지율 11%를 보고 뛰어든 건 모험 아닌가 했더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뚫어내거나 말거나의 문제이지 다른 선택이 있는 건 아니다. 출마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내게 자신 없으면 말해라. 비례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난 답을 안 하고 그 다음날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에게 상의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도 안 드렸다. 이 대표는 화성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손편지 쓰고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100곳을 모두 찾아다니며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아들 부동산 꼼수 정여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탄 신도시에 많이 거주하는 화이트 칼라들은 자녀에게 꼼수 정의할 의지나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내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면서 그래서 선거 기간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고 내가 교육 공약을 실현할 적임자라는 판단을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투표 사흘 전 이 대표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화제가 됐다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 가족은 정말 많은 걸 감내하고 산다. 내 어머니만 하더라도 당신께서 하는 행동이 아들이나 아들이 속한 당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항상 염려하신다. 아들이 대통령과 맞서는 경험까지 하게 되면서 감정이 더 북받치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정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동탄을 생각하면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교육위원회를 가야 할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를 가도 잘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비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걸 입 밖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미흡할 때는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보복성 특검이 남발된다는 것은 안 된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것만 보더라도 굳이 한다면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개혁신당은 의혹 해소를 여당에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거기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야당의 표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을 한다는데 나는 그걸 왜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개혁신당의 대표 입장에서 절대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나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선은 분위기를 타야 하는 것이고 그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가 내 생존을 위해 극한의 선거 캠페인을 펼친 거라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선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게 이 상황을 크게 보고 또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세대 포위론 그리고 지나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견제 그것을 구체적 정책으로 표현한 게 여가부 폐지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030 세대에서 윤석열, 이재명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기적을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이번에는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정으로서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국회 입성에 성공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2027년에
대통령 선거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7년이면은 이준석 대표가 41살이 됩니다. 원래 39이니까. 39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사람도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9살에 대통령이 되었고 또 재선을 해서 지금 프랑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크롱이 될 것이냐, 그것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를 흥미롭게 유쾌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의 등장으로 해서 한국 정치판이 그리고 나라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